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법인 회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회생이란 쉽게 표현하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파산 직전에 있는 법인을 되살리는 절차라 할 것입니다. 즉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니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해당 법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죠. 이러한 법인 회생은 해당 법인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 목적으로서 법인 재산의 처분 환과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이 되는데, 이런 법인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 결정을 하는데,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 금지, 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 금지, 금전 차용 등 차제 금지, 임직원 채용 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 집행 절차의 중지 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 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 보전 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서 회생 신청을 한 법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 행사가 금지가 되고 채무의 변제도 할 필요가 없는 등 법원이 해당 법인에게 일시적인 어떤 보호막을 씌워주는 셈이 됩니다. 최근 이러한 법인 회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경기 부진, 금리 인상, 코로나 때 만기 연장된 대출에 대한 상환 기간이 도래한 것 등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근래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들의 회생 신청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면 부채 규모가 큰 회사들의 회생 신청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효연도 원래 부채 1,300억 회사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하는 등 규모가 큰 제조회사, 건설회사 등에 대한 회생 신청을 10여 건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20여 년간 수백 건의 법인 회생, 법인 파산, 일반 회생, 개인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는데 이번 시간에 그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법인 회생 신청을 앞두고 꼭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회생 신청은 재정적 상태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재정 상태가 너무 악화된 경우에는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더 높게 되어서 회생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사처벌인 부정수표 단속법 적용이 배제되고 아직 조직이 안정되어 있을 때 제대로 된 회생 자구원을 마련하여 신청해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서 기업의 재건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법인 회생 신청에 필요한 일정한 정도의 현금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법인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보전 처분으로 예금 잔액에 대한 지급 정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법인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초기에 3, 4개월 동안 회사 운영 자금, 특히 임직원 급여나 원자재 구매 대금, 보증서 발급 비용 등과 같은 회사 운영 자금과 회생 절차 비용인 법원 예납금, 회생 절차를 대리한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따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회생 신청 후에 보전 처분이 나버리면 법원 허가 없이는 채무 변제가 금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이체로 결제되는 비용 등은 자동이체를 해지해서 자동이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통신요금이나 정수기 복사비, 보안비용, 방제비용,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료, 그리고 리스료 같은 것은 법인 회생을 신청해도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들도 나중에 회생 채권으로 분류돼야 하므로 결제가 되어버리면 법원에서는 회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근데 다시 회수하는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상환 계좌에 잔고를 넣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해도 대출금 상환 계좌에서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 기간 만료일까지는 또 상계는 가능합니다. 보전 처분이나 포괄적 금지 명령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에 대한 압류가 예상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법인 회생 신청 전에 채무가 없는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해서 거래처 대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서도 반드시 변경된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2번, 3번 거래처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제 실물을 보면 거래처에서 기존 계좌로 입금하여 자동 이체나 대출금 상환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변제를 먼저 하고 회생 신청을 하면 좋은 채권들, 예컨대 식대를 들 수가 있는데 식대가 회생 채권으로 들어가면 향후 직원들 식사에 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임금의 성격이 강한 도급비도 도급 직원들의 생계와 계속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서 여력이 된다면 가급적 지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액 채권들, 특히 회생 신청 회사의 규모에 따라 소액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가급적 5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는 다 정리하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전 처분 결정 이성과 동시에 향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계약들에 대해서는 계약 유지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유지 허가를 받으면 허가일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회사 운영에도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법인 회생 신청을 할 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허가 신청을 준비했다가 보전 처분과 함께 바로 허가 신청을 하여 채무자 회사의 어떤 원활한 회생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유지 허가 대상이 되는 계약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도급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어떤 도급 계약을 통해서 인력을 유치해서 생산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도급비는 실제 임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만일 도급 계약이 유지되지 않으면 개시 결정일까지 발생하는 도급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가 없고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버리면 도급 회사에서는 인력을 철수한 일이 이제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회생 신청 전에는 가급적 도급비를 정리하고 신청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 각종 기계, 임대차 계약, 용역 계약, 방제 계약, 보안 계약, 주차 설비 유지 계약,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계약 등도 계약 유지 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계약 유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부가세 제외한 1년 기준으로 매월 지출되는 비용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으면 300만 원 이상이어도 됩니다.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기준은 보전 처분 결정문에 기재된 금지되는 얼마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에서 500만 원이나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경우 회생 신청일로부터 20일 전부터는 공익채권이고 그 이전에 이것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인 부분은 굳이 납부를 안 해도 되고 회생 신청을 해도 단전단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회생 신청 20일 전부터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회생 신청 후에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성공적인 회생으로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